안녕하세요. 쭈선생입니다. 이전 편에서 역할놀이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역할놀이가 확장되도록 성인이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에서의 도움 방법입니다. 아이가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놀이와 역할을 하고 싶은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놀이하기 전에 역할, 소품, 규칙 등에 대해 또래와 계획하도록 격려하면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인 문제 해결 전략이 발달하고 놀이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갈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그림이나 글로 역할, 규칙 등을 표현해 보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면서 놀이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생각해 볼 수 있고 함께 합의한 규칙에 대한 기억을 되살릴 수 있어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역할에서의 도움 방법입니다. 역할놀이 속에서의 역할은 실제 사람들의 행동을 아이가 관찰하면서 이를 토대로 설정됩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역할과 관계를 성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만을 통해서 학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역할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목적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행동의 순서와 행동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역할에 따른 행동과 규칙에 맞게 놀이하면서 행동을 조절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품에서의 도움 방법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용도가 정해져 있는 놀잇감만을 주로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놀잇감은 초보적인 놀이의 발달을 돕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용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상상하여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기존의 놀잇감과 함께 상상의 여지가 있는 소품들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품들을 활용해 놀이에 사용할 놀잇감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소품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상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모델링을 해주시면 놀이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시간의 틀에서의 도움 방법입니다. 충분히 긴 시간이 주어질 때 아이들의 놀이가 점진적으로 발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두 시간 이상 충분히 놀이할 수 있도록 자유놀이 시간을 미리 계획해 주세요. 선생님들의 경우 놀이 시간이 충분히 길게 보장될 수 있도록 일과를 운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일과 때문에 놀이가 중단되더라도 다음에 계속 이어서 놀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만든 구조물이나 소품들을 그대로 보존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언어에서의 도움 방법입니다. 적절한 개입을 통해 아이들이 역할에 맞는 단어, 문장 구조, 억양 등을 사용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놀이 전에 그림책이나 현장학습 등을 통해 각 역할에 맞는 말하기 방법을 소개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이 놀이하는 과정에서 역할에 맞게 말할 수 있도록 적절히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성인이 일시적으로 놀이 속에서 손님, 환자와 같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놀이에 참여하면 좋습니다. 또한 소품에 다양하게 이름을 부여하면서 단어의 상징적인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은 아이들의 상위 언어인식의 발달을 돕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에서의 도움 방법입니다. 시나리오는 아이들이 가작화하는 놀이의 줄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이에 능숙한 아이들은 놀이를 하면서 시나리오를 발전시키고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나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선 배경, 역할, 행동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주제의 경우 현장학습, 그림책, 동영상 등을 통해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시나리오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았음에도 이를 놀이에 활용하기 어려워하는 경우엔 성인이 역할에 맞는 말하기와 행동을 통해 더 명확하게 모델링하며 시나리오의 발달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아이들의 역할놀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쭈선생이었습니다.